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면 도형, 평면 주머니랑 입체 주머니랑 해서 하나하나씩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평면부터 이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액트북 따로 있습니다. 자, 펜토미노입니다. 그 다음 패턴 블록입니다. 그 다음엔 이건 7교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필수 교재예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다 나오는 교구들이거든요. 필수적이고 개념 교구인데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교재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사용하시고 교재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재에 이 그림 말고 이것처럼 생겼는데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는 액트북에 있는 종이를 이용하셔서 그림을 그려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액트북에 사이즈별로 정사각형 모눈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로 이런 식이죠. 그러면 아이가 모르는 부분은요. 엄마나 아빠가 그려줘도 되고요. 활동이 익숙해지면 아이가 필요하면 아이가 스스로 아마 그림을 그려서 스스로 필요한 조작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만원 교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다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막 충실히 교구 활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과서 뒤에 붙임 딱지처럼 두꺼운 종이로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구를 다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교구화로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울 비친 도형할 때 교구 처음 썼다고 하셨네요. 자, 거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거울은 조금 특이해요. 리플렉터라고 하는 교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일단 생활 속에서도 거울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을 그냥 많이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금 모양을 둔 거예요. 자, 여기다 둬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원래의 모양은 여기 있고요. 지금 상이 여기 리플렉터에 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도 관찰할 수 있고요. 원래 사실은 모양 관찰하는 건 그래도 아이들은 뭐 색종이를 오린다든지 데칼코마니를 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심에서부터 간격까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떨어져 있는 것까지 모두 관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평면 거울을 볼 때에는 원래의 모양도 보고 고개를 이쪽으로 넘겨서 비치고 여기를 보고 비치는 상도 보고 이런 관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거울하다 헉헉하셨대요. 예, 다시 한번 도전. 네, 한번 해보세요. 플라토 주머니 안에 리플렉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모양들 있죠. 이것들은 이름이 어려우면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름 자체는 펜토미노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특히 초등도 상관없어요. 아이가 외우기 쉬운 이름으로 정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닮았네. 전화기 같다. 알파벳 P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교재에 이런 모양이 나와 있은 대부분 교재에서는요, 이런 모양을 뒤집게 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을 돌리게 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엄마가 같이 해줘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플라토 주머니에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그럼 너가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너가 스스로 한번 돌려볼까? 스스로 한번 뒤집어 볼래? 이런 식으로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교재를 보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턴 블록입니다. 자, 패턴 블록이라 하는 것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색깔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약간 회사마다 재질이 좀 다르거나 색깔이 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만든 교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구들은 정사각형 5개로 되어 있는 조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모양들 중에서 일부는 이 정삼각형이 이거는 하나인데 얘는 정삼각형 2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3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6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패턴 블록이라고 해요. 그럼 5세라든지 교구를 안 해본 6세라면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모양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딱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보고 똑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에는 그림이 작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좀 이렇게 키운 거를 따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이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면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끔 C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도치만 카페에 올려달라고 말씀드려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필젠 카페 가입된 분들 만약에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미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니까 새로 찾을 필요 없으시고요. 카페 통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도치만 카페에는 제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 사이즈를 꼭 다운을 받으세요.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시는데 교재를 할 때는 막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 사이즈이기 때문에 직접 올려봐도 괜찮고요. 그럼 아니면 그냥 아이랑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리게 하세요. 제가 이런 비닐 파일에 그냥 넣었을 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이렇게 조각을 2개를 붙였을 때 생긴 모양들을 찾게 하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거든요, 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슈슈로 그냥 쓱쓱쓱 그냥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물티슈로 그냥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 미리 잘 사나운 느낌이라고 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실 사이즈는 꼭 다운받아서 사용 꼭 하세요. 코팅 하셔도 되고요. 출력을 그냥 많이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아니면 저는 지금 좀 두꺼운 종이로 출력을 했거든요. 두꺼운 종이도 좀 여분 있으시면 하시는 건 좀 두고도 사용하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모양을 보시면 이거는 지난 방송 보셨으면 7교를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여러 개 이어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양 2개로 이 모양도 만들고 이 모양도 만들고 이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 4개로 이 모양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조각들을 섞어서도 이런 모양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7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이는 7교가 그냥 떡하니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은 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교재를 보면서 조금 이제 같이 알려드릴게요. 교재를 또 봐야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버전 여러 개 지금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버전 3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각들이 아마 들어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조각이 불투명한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뜯으셔야지 투명해지니까 이걸 뜯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뜯기가 좀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조각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비교적 큰 조각을 이용하셔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좀 긁으세요. 그리고 나서 좀 긁어주시고요. 아이한테 그냥 뜯게 하세요. 그럼 잘 뜯겨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그냥 뜯으세요. 근데 이게 다 양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그냥 재밌게 아이랑 같이 뜯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속성 블록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와 같이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규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교구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성을 느끼게끔 직접 만들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크기나 모양과 같은 속성과 관련된 것들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가 좋으냐면 겹치기를 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겹치는 활동도 아이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겹치기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겹치기는 매 단계마다 나와요. 4호 교재에 나와요. 이렇게 겹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B단계 2호거든요. 7교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그냥 딱 7교라고 소개되어 있는 파트거든요.
그러면은 칠교 가지고 만져보게 하시고 이런 것을 그냥 그림으로 나타냈을 뿐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문제를 그냥 다 풀게 하시고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 그냥 교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자, 필급 칠은 이렇게 아예 칠교라고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단계 문제도 준비했는데 여기 2단계거든요. 2단계 5학년 단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2단계에서 넓이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자, 네, 넓이 파트가 나와요. 이렇게 2단계에 보면은 넓이에 관련된 파트가 나오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뭐 직사각형은 물론 그리게 하죠. 그리고 뭐 둘레나 이런 넓이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이제 직사각형에 대해서 알았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보는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물론 아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이라는 게 물론 공식을 외워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조각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게 되잖아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이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양은 이렇게 옮기면 이와 같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된다라는 걸 아이가 교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교재에서 이렇게 옮기라고 알려주는데 교재에서는 화살표로 옮기라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옮기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학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서 평행사변의 넓이가 사실은 이렇게 옮기면 직사각형이 되는구나.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 밑변에다 높이를 곱해서 나누기 2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하나의 넓이를 알고 싶으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재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물론 괜찮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옮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나마 재학년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선행을 하는 경우 1년, 2년 이상 선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구를 이용하셔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옮기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꿔보라는 뜻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해요. 이럴 때 이런 교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리플렉터 진짜 너무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플라토 주머니는 어릴수록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어려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요, 높은 단계 올라가도 활용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두고 활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 게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냐면 바로 이걸 많이 받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비치는 걸 좀 덜 비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네요. 네. 자, 지오보드라고 하는 교구이거든요. 시중에 워낙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플라토 주머니에는 투명한 게 들어있어요. 이 투명한 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격자로 되어 있는 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집으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C단계에서 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도 아이가 직접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도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하시고요. 어머, 여기 원 주변에 있는 점들이, 어머, 이 정도? 네. 여기 중심이 또 있거든요. 이 중심에서 모두 같은 거리에 있네. 어머, 그렇구나.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만 모아놨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원이 되었구나. 동그라미가 되었구나.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좀 길쭉한 길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원 위에 두 점을 지나게끔 원의 중심도 지났고요. 자, 근데 이거 제가 위로 했더니 비쳐서 비치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비칠까봐 아래쪽으로 했는데 댓글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시네. 그럼 제가 좀 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원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느 점, 어느 점. 예를 들어 제가 투명하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 점이랑 이 점이 마음에 드네 하면서 아이가 표시를 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도록 너가 한번 고무줄을 이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은 많은 선들을, 고든 선들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이 가장 길다라는 걸 아이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지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절반이, 이건 좀 기니까 제가 짧은 걸로 할게요. 그것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이렇게 지오보드로 이렇게 설명을 좀 시켜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또 무슨 얘기까지 해주시면 좋으냐면, 자, 이와 같이 했더니, 어머, 모양이 둘로 나누어지네? 이런 모양은 활을 닮아서 활골이라고 해.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이용해 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와 같은 모양과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또 둘로 나누어지네? 이 모양은 부채 닮아서 부채꼴이라고 해.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격자 부분인데요. 격자에서 이렇게 마커칠 하신 거는 그냥 그때그때 휴지나 물티슈로 지우면 잘 지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격자 부분인데, 격자에서는 교재에서 수직과 수평이 나왔어. 근데 우리 아이가 수직과 수평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랑 뭐 수평인 선을 너가 고무줄로 한번 표현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노란 색깔과 뭐 수직인 선을 너가 고무줄로 한번 표현해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지오보드의 장점은 이런 다각형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오늘 배운 고든선이 3개고 뾰족한 부분이 3개짜리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도 하게 하시고 내가 알게 된 개념을 활용도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뒤집기. 투명을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 투명이 좋으냐면 투명은 이렇게 뒤집기가 가능하거든요. 뒤집어서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돌리기라면 이렇게 돌려서 모양까지 다 관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다른 모양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제가 뭐 이런 의자 닮은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돌렸을 때 모양 관찰할 수 있죠. 뒤집었을 때 모양 관찰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오보드 할 때 특히 여기 B단계 1호에서요. 요거 4주차 하실 때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양을 똑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의 위치를 더하거나 빼거나 옮겨가면서 모양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냥 생각하게 하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오보드로 꼭 활용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C2M 수학자료 메뉴를 따로 만들어 주실 건지 아니면 기존 거를 사용하게 해주실 건지, 예, 제가 거기다 그 기존의 필진 수학 자료라는 게시판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좋지만 카페 하단에 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뭐 수정을 해주실 건가 봐요. 더 거기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찾기 쉽게 해드릴 거니까 거기다 올려드리면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꼭 지오보드를 꼭 사용해 주세요. 아이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어려워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잘 풀더라도 이거는 지오보드를 꼭 사용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문제를 잘 풀어도 교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지도 아이한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구가 좀 더 응용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구도 꼭 시켜주시고요. 어려워하면 당연히 교구 시켜주시는 거고요.